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옛날 팥죽을 아주 맛있게 잘 쓰는 할머니가 팥밭을 메고 있는데, 글쎄 호랑이 한 마리가 똑 나타났네. 내가 배가 고프니 할멈을 잡아먹어야겠어. 할머니는 무서워 온몸이 벌벌 떨렸어. 호랑이야, 올겨울에 동지 팥죽 한 번만 쏘면 안 되겠느냐? 그러자 호랑이는 팥죽을 먹고 싶은 생각에 아쉬운 듯 입맛을 쩝쩝 다시며 물러났지. 어느덧 동지 전날, 할머니가 팥죽을 저으며 한숨을 푹 쉬는데 자라가 기어와 묻네. 할멈, 왜 그리 한숨을 쉬어? 내일이면 내가 호랑이 밥이 된단다. 어찌하면 좋겠니? 할멈, 나 팥죽 한 그릇 줘. 내가 호랑이를 쫓아줄게. 자라에게 한 그릇 가득 퍼주고는 한숨을 또 쉬는데 알밤이 또르르 굴러와 물었어. 할멈, 왜 그리 한숨이야? 내일이면 호랑이 밥이 되니 크게 슬퍼 한숨을 쉰단다. 팥죽 한 그릇 주면 내가 호랑이를 쫓아줄게. 이렇게 쇠똥, 맷돌, 지게, 멍석까지 팥죽을 얻어먹고는 자라는 물독 속으로 퐁당, 알밤은 아궁이 속에, 쇠똥은 부엌 바닥에, 맷돌은 부엌 문 선반 위에 앉았어. 멍석은 부엌 앞에 넙죽 엎드리고, 지게는 마당 한 구석에 기대서 있었지. 동짓날 밤이 되자 호랑이가 할머니 집 마당에 어슬렁 들어섰어. 할멈, 내가 왔어. 약속은 잊지 않았지? 오냐, 부엌 아궁이에 동지 팥죽을 두었으니 가져다가 먹어라. 호랑이가 아궁이 속을 들여다보는데 알밤이 툭 튀어나와 호랑이 눈을 딱 때렸어. 호랑이는 앞이 안 보여 더듬거리다 물독에 손을 넣었는데 자라가 손을 꽉 물었어. 깜짝 놀란 호랑이가 뒷걸음을 치다 그만 쇠똥을 밟고 미끄러졌지 뭐야. 엉덩방아를 찧은 호랑이가 부엌문을 나가려는데 맷돌이 머리 위로 쿵 떨어졌어. 으아! 어이구, 호랑이 살려! 으아! 호랑이는 정신을 잃고 기어나오다 멍석 위로 넘어졌어. 멍석이 호랑이를 둘둘 말자 지게가 척 짊어지고는 성큼성큼 달려가서 강물에 호랑이를 집어던졌지. 그 후로 할머니는 해마다 동짓날에는 팥죽을 쑤어 고마운 친구들과 나눠 먹는단다. 방귀 시합. 어느 마을에 방귀를 잘 뀌는 방귀쟁이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자신의 방귀 실력을 뽐내고 싶어서 이웃마을 방귀쟁이 아줌마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줌마는 없고 아이 혼자 부엌에서 놀고 있지 뭐예요? 예, 너희 엄마 어디 갔니? 엄마랑 방귀 시합 하려고 왔는데. 우리 엄만 방귀 대장이라 아저씨가 질걸요. 그냥 돌아가세요. 그 말에 화가 난 총각이 방귀를 뽕 끼자 아이는 굴뚝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숯검정이 잔뜩 묻은 아이를 본 방귀쟁이 아줌마는 화가 나서 총각을 찾아갔어요. 어디 누구 방귀가 더 센지 내기 한번 합시다. 먼저 방귀쟁이 총각이 방귀를 뀌었어요.
뽕! 그러자 땅이 흔들흔들, 집들이 들썩들썩. 이번에는 방귀쟁이 아줌마가 방귀를 뀌었어요. 뿡. 그러자 나무가 휘청휘청, 강물이 출렁출렁. 방귀 대결로는 승부가 나지 않자 이번에는 빨래방망이 날리기 시합을 했어요. 이쪽에서 뿡 하니 방망이가 저쪽으로 휙, 저쪽에서 뿌붕 하니 방망이가 이쪽으로 휙. 엎치락 뒤치락 하던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힘껏 방귀를 뀌었어요. 빠방! 빵! 뿡. 그러자 방망이는 휙 날아가 바닷속으로 뚝 떨어졌어요. 날아온 방망이에 맞은 새우등이 휙 굽고 가자미 눈이 한쪽으로 쏠렸지요. 그래서 새우는 둥이 굽고 가자미 눈은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이랍니다. 호랑이와 곶감. 흰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어요. 어흥. 아, 배고파. 어디 뭐 먹을 것 없나? 그때 어디선가 응애 응애 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호랑이는 슬금슬금 집 앞으로 다가갔어요. 아가, 뚝 그치자. 지금 밖에 무서운 호랑이가 와 있어. 뚝 안 그치면 호랑이가 어흥 하고 물어간다. 아니,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엄마의 말을 듣고도 아기는 계속 울어댔어요. 채, 저 녀석은 나처럼 무서운 호랑이도 안 무서워하네. 그때 엄마가 아기에게 말했어요. 아가, 자, 곶감이다, 곶감. 그 말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쳤어요. 에? 곶감이라는 놈이 나보다 더 무섭단 말이야? 그때 문이 삐걱 열리자 호랑이는 깜짝 놀라 후다닥 외양간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운 외양간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호랑이 등에 휙 올라탔어요. 아이고, 곶감이 내 등에 올라탔나 보다! 호랑이는 너무 무서워 펄쩍펄쩍 뛰며 도망갔어요. 호랑이 등에 탄 것은 사실 소를 훔치러 집 안으로 들어온 소도둑이었어요. 환한 달빛 아래로 나오자 소도둑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건 소가 아니라 호랑이잖아. 아이고. 소도둑은 벌벌 떨며 호랑이 등을 꽉 붙잡고 있다가 길가에 커다란 나무를 보고는 휙 뛰어 나뭇가지에 매달렸어요. 아마터면 호랑이 밥이 될 뻔했네. 아! 소도둑이 등에서 떨어지자 호랑이는 더욱 빨리 달아나면서 생각했어요. 하마터면 곶감한테 잡아먹힐 뻔했네. 은혜 갚은 호랑이.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부지런하고 인정 많은 총각이 살았어요. 하루는 총각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큰 호랑이가 목에 가시가 박혀 꺽꺽거리고 있었어요. 내 목에 가시 좀 빼줘. 제발 부탁이요. 아이고. 총각은 가시를 빼주었고 호랑이는 큰 절을 한번 하고 뒤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땔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총각은 호랑이 발자국을 보고는 호랑이가 다녀간 것을 알았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혼잣말로 아들 걱정을 했어요. 혼기가 지났는데 장가를 못 가 어쩌누. 그날 밤 호랑이는 몰래 예쁜 처녀를 총각집에 두고 갔어요. 호랑이 덕분에 총각은 부자가 되고 색시까지 얻었답니다. 하루는 마을에 방이 붙었어요.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사람을 해치니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호랑이가 총각의 집에 찾아와 말했어요. 나를 화살로 쏘아 상금을 받으시오. 구해준 덕에 오래 살 수 있었소. 여태까지 해준 것도 많은데 그게 무슨 말이오? 안 들은 것으로 하겠어. 다음 날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총각은 놀라 달려갔어요. 호랑이는 총각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눈짓했어요. 나를 어서 쏘시오. 다른 이가 쏘기 전에. 총각은 비껴가도록 활을 쏘았지만 이미 알아챈 호랑이는 일부러 화살에 맞았어요. 호랑이가 죽었다! 모두들 기뻐했지만 총각은 호랑이가 자신 때문에 죽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총각은 은혜 갚은 호랑이를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답니다. 며느리 방귀는 복방귀. 옛날 어느 부잣집에 갓 시집온 새색시가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도 참 곱지. 아휴, 복덩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새색시 얼굴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가야, 얼굴색이 안 좋구나. 어디 아픈 게냐? 아버님, 제가 방귀를 못 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까짓 방귀야 뀌면 되지. 마음 놓고 뀌거라. 아버님, 사실은 제 방귀가 엄청 센 방귀라서요. 그럼 아버님은 문고리를 잡고 계시고 어머님은 가마솥을 잡고 계세요. 서방님, 기둥을 꼭 붙잡으세요. 이거 얼마나 세길래? 며느리가 아랫배에 끙 하고 힘을 모으자 뿡뿡 뿡뿡 천둥 같은 방귀가 터져나왔어요. 이어서 빵빵 빵빵 태풍 같은 방귀바람이 휙휙 불었죠. 그 바람에 시아버지는 마당으로 나가떨어지고 시어머니는 슝슝 날아가고 신랑은 기둥을 잡고 뱅글뱅글 돌았어요. 참았던 방귀를 끼니 시원하다. 며느리의 얼굴이 다시 예전처럼 고와졌어요. 하지만 놀란 식구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얘야, 방귀 2번만 뀌었다간 큰일 나겠구나. 아이고, 영감, 저런 며느리를 두었다가는 집안이 망하겠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아가야. 네 방귀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으니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데려다 주마.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와 신랑에게 인사를 했어요. 두 사람이 산고개를 넘을 때였어요. 아이고, 아가야, 다리도 아프니 저 감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감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아이고, 그 참
맛있게도 생겼구나. 아버님, 제가 따드릴 테니 저쪽에 피해 계세요. 천둥 같은 방귀 소리가 하늘 위로 울려 퍼지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담들이 우르르 떨어졌죠. 옳지. 우리 며느리 방귀가 알고 보니 복방귀로구나. 시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며느리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며느리는 복방귀를 뿡뿡 뿡뿡 빵빵 빵빵 시원하게 끼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해님, 달님. 옛날에 엄마와 오누이가 살았어요. 하루는 엄마가 잔치집 일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잔치집 가서 만난 거 싸올 테니 집 잘 보고 있어라. 네. 일을 마친 엄마가 떡을 이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얼른 떡을 꺼내 호랑이에게 주었어요. 호랑이는 떡을 날름 받아먹고는 엄마까지 잡아먹었어요. 그러고는 엄마 옷을 입고 오누이가 있는 집을 찾아가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방 안에 있던 오누이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서 문 사이로 슬쩍 밖을 보았어요. 그런데 글쎄, 커다란 호랑이가 엄마 옷을 입고 서 있지 뭐예요? 얼른 우물 옆 나무 위에 숨자. 아이들이 보이지 않자 이리저리 찾던 호랑이는 우물에 비친 오누이를 보았어요. 얘들아, 거기 어떻게 들어갔니? 그러자 동생이 깔깔 웃었어요. 그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옳지, 나무에 올라갔구나. 호랑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려 했으나 쉽지 않았어요.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쉽지. 그 말에 속은 호랑이가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가자 자꾸만 미끄덩 쿵, 미끄덩 쿵. 아이쿠, 아야. 도끼로 찍고 올라오면 되는데. 보다 못한 동생이 그만 웃으며 말해버렸어요. 호랑이는 도끼를 찾아 쿵 찍으며 올라왔어요. 자, 오누이는 무서워 눈을 꼭 감고 하늘에 빌었어요. 하느님,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고 오누이는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를 본 호랑이도 하늘에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지 뭐예요. 신나게 줄을 타고 올라가던 호랑이는 중간에 줄이 툭 끊어져 땅에 떨어져 버렸지요.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부끄럼쟁이 동생은 햇님이, 씩씩한 오빠는 달님이 되었답니다. 콩쥐, 팥쥐. 옛날에 마음씨 착하고 예쁜 콩쥐라는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자 콩쥐는 새엄마를 맡게 되었는데 동생 팥쥐도 함께 데려왔어요. 새엄마는 팥쥐는 매우 귀여워했지만 콩쥐에게는 힘든 일만 시켰어요. 콩쥐는 이 나무 호미로 돌밭을 갈고, 네,
팥쥐는 쇠호미로 모래밭을 갈아라. 네. 팥쥐는 금세 밭을 갈았지만 돌밭에서 일하던 콩쥐는 호미를 부러뜨리고 말았어요. 그때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나 콩쥐에게 말했어요. 착한 콩쥐 아가씨, 걱정 말아요. 제가 밭을 갈아드릴게요. 황소가 눈 깜짝할 사이에 넓은 밭을 모두 갈아 콩쥐는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새엄마는 팥쥐와 마을 잔치에 놀러가며 콩쥐에게 말했어요. 넌 항아리에 물 채우고 벼 찍고 배도 다 짜놓고 잔치에 오너라. 새엄마가 준 항아리는 바닥에 구멍이 나 있어 물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두꺼비가 나타나 말했어요. 아가씨, 제가 항아리 안에 들어가 구멍을 막을게요.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운 콩쥐가 별을 찌으려 하자 참새들이 날아왔어요. 짹짹, 콩쥐 아가씨, 우리가 별을 모두 찧어드릴게요. 참새들이 별을 모두 찢자 이번에는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콩쥐에게 말했어요. 공주야, 내가 배를 짤 테니 이 옷을 입고 잔치에 다녀오너라. 선녀는 콩쥐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꽃신을 주었어요. 서둘러 잔치에 달려가던 콩쥐는 꽃신 한 짝을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때마침 지나가던 원님이 강물에 떠있는 꽃신을 보고는 말했어요. 저 꽃신의 주인은 내 아내로 맞이할 것이다. 모든 여인들과 팥쥐까지 꽃신을 신어보았지만 아무도 맞지 않았어요. 그때 콩쥐가 수줍게 나와 꽃신을 신어보니 꼭 맞았어요. 꽃신 주인을 찾았다! 원님의 아내가 되실 것이다! 콩쥐는 원님의 아내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금도끼, 은도끼. 옛날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손이 미끄러지면서 그만 도끼가 연못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도끼가 물에 빠졌으니 이를 어쩌나. 그때였어요. 연못 안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나더니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것이냐? 나무꾼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였어요.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럼 이 도끼가 내 것이냐? 이번에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은도끼였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참으로 정직한 청년이구나. 상으로 이 도끼들을 모두 주마.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 자신의 낡은 도끼까지 모두 받아 돌아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웃집 욕심쟁이 나무꾼은 당장 연못으로 달려가 자신의 쇠도끼를 던졌어요. 에잇! 그러자 연못 안에서 빛이 나더니 산신령이 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것이냐? 산신령이 들고 있는 도끼는 번쩍번쩍한 금도끼였어요. 예, 제 도끼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은도끼를 들고 물었어요. 이 도끼도 내 것이냐? 예, 예, 그것도 제 도끼 입지요.
이런 고얀 녀석을 보았나? 남의 도끼를 탐내다니. 너 같은 욕심쟁이에게는 도끼를 하나도 줄 수 없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결국 자신의 도끼만 잃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답니다. 도깨비 감투. 옛날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 한참 나무를 하는데 후드득 비가 쏟아지네. 아이고, 갑자기 웬 비람? 비를 피해 달리던 나무꾼은 빈집 하나를 발견했지. 나무꾼은 빈집에 들어가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어. 그러다 그만 깜빡깜빡 졸기 시작했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나무꾼은 허둥지둥 다락으로 숨었어. 나무꾼이 몰래 문틈으로 보니 도깨비들이 우르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잘 쉬고 신나게 놀아보세.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놀다가 동틀 무렵에야 사라졌지. 휴, 이제 살았다. 아직 쓸만한 감투를 두고 갔네. 나무꾼은 도깨비 감투를 써보았어. 그러다 너무 놀라 뒤로 벌러덩 넘어질 뻔했지 뭐야. 이럴 수가! 내 몸이 어디 간 거야? 도깨비 감투를 쓰면 자기 모습이 없어졌다. 벗으면 다시 나타나는 거야. 오호라! 이 감투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어? 나무꾼은 동네에서 이름난 부잣집으로 갔어. 안방도 기웃, 사랑방도 기웃,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욕심이 생긴 나무꾼은 돈꾸러미를 들고 달아났지. 다음 날 나무꾼은 시장으로 갔어. 요물조물 떡을 훔치고 쫄깃쫄깃 고기를 훔치고 알록달록 신발을 훔치고 보들보들 비단을 훔쳤어. 여보, 이제 우리는 부자요, 부자!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이번에는 대장간을 기웃거렸어. 어디 보자. 여기에선 뭘 가져간다? 그때 그만 도깨비 감투에 불똥이 튀었어. 뜨거워! 불이야 불! 나무꾼은 호들갑을 떨며 불을 껐지만 이미 도깨비 감투에는 뽕 구멍이 났지. 나무꾼은 감투에 난 구멍을 빨간 헝겊으로 기웠어. 다음 날 빨간 헝겊이 이 집 저 집 둥둥 떠다녔어. 웬 헝겊 조각이지? 수상한데?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들어 빨간 헝겊을 잡았어. 내 놈이 요사이 물건을 훔쳐간 도둑놈이구나. 어딜 도망가려고 요놈! 이 도둑놈 잡아라! 사람들은 나무꾼을 흠씬 두들겨 주었지. 잘못했습니다. 나무꾼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단다. 흥부, 놀부. 옛날에 욕심쟁이 형 놀부와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동생 흥부를 내쫓았어요. 이제 여기는 내 집이니 썩 나가거라. 오두막으로 쫓겨난 흥부는 늘 가난했어요. 형님, 보리쌀 한 대만 빌려주세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야따! 보리쌀 대신 밥 주걱이나 받아라. 흥부는 뺨에 붙은 밥풀을 떼어 먹으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봄날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흥분의 처마에 있던 제비집을 덮쳤어요. 이를 본 흥부가 막대기로 구렁이를 쫓아주었죠. 그런데
새끼제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이런 불쌍해라. 얼른 고쳐주마. 흥부는 붕대로 제비 다리를 잘 매주었어요. 이듬해 봄, 흥부네 집에 제비 한 쌍이 날아왔어요. 옳지. 너는 작년에 다리가 부러진 녀석이구나. 제비가 박씨를 떨어뜨리자 흥부는 담 밑에 박씨를 심었어요. 가을이 되자 지붕 위에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아버지, 이리 좀 나와보세요. 박이 지붕에 가득해요. 어서 박을 타서 속을 끓여 먹자꾸나. 흥분의 식구는 톱을 빌려서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아니, 이게 웬 쌀이야? 두 번째 박에서는 금은보화와 비단이, 세 번째 박에서는 목수들이 나와 기와집을 지어주었어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 아이고, 경사났네. 경사났어.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당장 제비를 잡아 다리를 부러뜨리고는 다시 고쳐주었어요. 이듬해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자 놀부는 싱글벙글 웃으며 지붕에 심었어요. 가을이 되자 놀부네 지붕에도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금은보화 잔뜩 나와 금부자 되어보세. 옳지. 누런 것이 분명 금이로구나. 박이 쩍 갈라지면서 누런 똥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두 번째 박에서는 도깨비가 나와 놀부와 가족들을 방망이로 때렸어요. 세 번째 박에서는 도둑들이 나와 모든 물건을 훔쳐갔어요. 놀부는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어요. 착한 흥부가 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형님, 우리하고 함께 살아요. 놀부는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흥부와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은혜 갚은 까치. 옛날 옛적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니, 저런 불쌍한... 선비는 얼른 활을 겨누어 단발에 구렁이를 쏘아 죽이고 새끼 까치들을 구해주었어요. 선비는 다시 서둘러 길을 떠났지만 어느 틈에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선비는 길을 잃고 한참 동안 헤매다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계시오! 산속에서 길을 잃어 그러니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어? 되고 말고요. 이 산중에는 다른 집이 없으니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선비는 그 집으로 들어가 여인이 차려준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자리에 누웠어요. 하루 종일 걸어서 몹시 피곤했는지 금세 골아떨어졌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선비는 갑자기 숨이 막히고 온몸이 답답해서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넌 누구냐? 아까 낮에 네가 활을 쏘아 죽인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다. 그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활을 쏜 것은 까치를 살리려고 한 것이오. 그러니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좋다. 이 산속에 빈 절이 있다. 날이 밝기 전에 그 절에 있는 종이 3번 울리면 하늘의 뜻으로 알고 너를 살려주겠다.
곧 날이 밝는데 빈 절의 종이 무슨 수로 울리겠는가. 이제 난 꼼짝없이 죽었구나. 자, 이제 약속한 시간이다. 바로 그때였어요. 댕, 댕, 댕. 산속에서 희미하게 종소리가 3번 울려 퍼졌어요. 분하다. 하늘의 뜻이니 널 살려줄 수밖에 없구나. 구렁이는 선비 몸을 풀어주고는 스르르 사라졌어요. 선비는 바로 빈절로 달려가 보았어요. 내가 새끼를 살려준 은혜를 갚은 게로구나. 선비는 까치를 양지 바른 곳에 고이고이 묻어줬어요. 그리고 그 길로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아 급제를 했어요. 그 뒤로 틈만 나면 까치 무덤을 찾아가 까치의 명복을 빌어줬답니다. 멸치의 꿈. 옛날 아주 먼 옛날에 700살이 넘은 멸치가 이상한 꿈을 꾸었단다. 갑자기 하늘 위로 휙 올라갔다가 땅으로 뚝 떨어지고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더니 눈이 펑펑 쏟아졌지. 게다가 땀이 뻘뻘 나게 덥다가 으슬으슬 추웠다 하는 꿈이었어. 멸치는 날이 새자마자 가자미에게 달려가 꿈 이야기를 했어. 아이, 복잡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가만히 있어 보게. 망둥이 할멈 꿈풀이가 아주 용하다는구먼. 마음 착한 가자미가 망둥이 할멈을 찾아 나섰어. 며칠 후 가자미가 망둥이 할멈과 함께 멸치를 찾아왔어. 망둥이 할멈은 큰 눈을 굴리며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며 말했지. 오호라! 이건 필시 용꿈이라네. 멸치 자네가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꿈이지. 내가 용이 된다고?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용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게다가 용이 조화를 부리면 눈이 오고 그러면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는가? 여보게들 들었나? 내가 용이 될 몸이라네. 한껏 기분이 좋아진 멸치는 망둥이 할멈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 먼 길을 헤엄쳐 망둥이를 데려온 가자미는 까맣게 잊고 말이야. 말도 안 돼. 멸치가 용이 된다고? 딱 보니 어부에게 잡히는 꿈이네 뭘.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떨어졌다니까. 낚싯줄에 걸렸으니까 하늘로 휙 올라갔다가 땅으로 뚝 떨어졌겠지. 아이, 구름이 피어나고 흰 눈이 펄펄 내렸다고. 반찬에 쓰려고 석쇠에 올려 연기가 났겠지. 하얀 눈은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뿌린 거야. 아이, 그럼 더웠다 추웠다 한 건 뭐야? 잘 익으라고 부채질한 거야. 가자미의 꿈풀이에 멸치 얼굴이 푸르락 푸르락해졌어. 이래 천하의 고이한 놈이 있나? 멸치는 가자미의 뺨을 힘껏 때렸어.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가자미 눈이 획 돌아갔지. 옆에 있던 낙지와 꼴뚜기는 슬그머니 눈을 빼서 꽁무니에 감췄어. 그 모습을 보고 배꼽이 빠져라 웃던 새우는 지금처럼 허리가 꼬부라지고 펄쩍펄쩍 뛰어서 도망가던 망둥이는 지금처럼 뛰는 물고기가 되었단다. 선녀와 나무꾼.
옛날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나무꾼님,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어서 이곳에 숨으렴. 여기 사슴 한 마리 뛰어오는 거 못 봤어? 저쪽으로 가는 걸 보긴 했소만. 사냥꾼이 멀리 갔으니 이제 나오렴. 사슴은 나무꾼을 데리고 작은 연못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이곳은 선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에요. 날개 옷을 하나 숨기면 선녀와 결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절대 옷을 주지 마세요. 날이 어두워지자 나무꾼은 몰래 연못 근처로 갔어요. 사슴의 말대로 아름다운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옳지. 저 옷들 중에 하나를 숨겨야겠다. 나무꾼은 선녀들의 목욕이 끝나기를 숨어서 기다렸어요.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한 선녀만 남았어요. 어머, 내 날개 옷이 없어졌어. 날개 옷은 저에게 있어요. 부디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선녀는 어쩔 수 없이 나무꾼의 아내가 되었어요. 예쁜 아이도 둘이나 낳았답니다. 어느 날 선녀가 슬픈 얼굴로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제 날개 옷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마음이 흔들린 나무꾼은 그만 날개 옷을 꺼내주고 말았어요. 어머, 내 날개 옷. 서방님, 한 번만 입어볼게요. 날개 옷을 입은 선녀는 아이 둘을 양팔에 안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나무꾼은 사슴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어요. 선녀들이 이제는 두레박으로 물을 퍼가요. 오늘 밤 그 연못으로 큰 두레박이 내려올 거예요. 그 두레박을 타고 가면 선녀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나무꾼은 사슴의 도움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선녀와 아이들을 만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도깨비 방망이. 옛날 욕심쟁이 형과 마음 착한 아우가 살았어요. 어느 날 아우가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개암이 하나 뚝 떨어졌어요. 개암이네. 이건 아버지 드려야겠다. 조금 있다가 두 개가 떨어졌어요. 하나는 어머니 드리고 하나는 형님 드려야지. 집에 가려는데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어요. 벌써 이렇게 되었나? 서둘러 가야겠다. 하지만 비까지 와서 산에서 내려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우는 마침 낡은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야겠다. 아우가 한참 곤히 자고 있을 때였어요. 에헤라! 오늘도 어디 신명나게 놀아볼까? 시끄러운 소리에 아우는 깜짝 놀라 대들보 위로 올라가 숨었어요. 얼쑤 절쑤 금나와라 뚝딱 얼쑤 절쑤 은나와라 뚝딱.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뚝딱 내리칠 때마다 금은보화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한참 숨어서 지켜보던 아우는 슬슬 배가 고팠어요. 아, 맞다. 개암이 있지. 아우는 개암을 하나 꺼내 꽉 깨물었어요.
아이고, 소리가 너무 컸나? 그런데 도깨비들이 더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집이 무너지려나 봐. 모두 도망쳐! 도깨비들은 방망이도 팽개치고 꽁지 빠지게 달아났어요. 덕분에 아우는 마을에서 큰 부자가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욕심쟁이 형은 그 길로 개암을 따서 빈집을 찾아갔어요. 대들보 위에 숨어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정말로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이제 나도 큰 부자가 되겠구나. 형은 기회를 보다가 개암을 꺼내 꽉 깨물었어요. 그놈이 또 왔다. 저 위에 있다. 이번에도 속을 줄 알고. 이게 아닌데? 도깨비들은 대들보 위에 숨어있던 형을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떡떡 밤새 형의 볼기를 찾답니다. 토끼의 재판. 한 나그네가 산길을 가고 있었어. 뭐지? 호랑이 소리 같기도 하고. 나그네가 조심조심 그곳에 가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울고 있는 거야. 아이고 나그네님, 제발 이 불쌍한 호랑이 좀 살려주시오. 은혜는 꼭 갚을 테니 부디 여기서 좀 꺼내주시오. 꺼내줄 테니 나를 잡아먹으면 안 되네. 예, 걱정 마세요 나그네님. 나그네는 그 말을 믿고 긴 나무를 내려주어 호랑이를 구해줬어. 이제 살 것 같네. 온종일 갇혀 있었더니 배가 고픈데 널 잡아먹어야겠다. 네 이놈! 약속을 해놓고 이러는 법이 어디 있느냐? 약속은 무슨 약속? 이 몸이 배가 고파 안 되겠다. 호랑이의 뻔뻔스러움에 나그네는 어이가 없었어. 마침 길가에 있던 황소에게 물었지. 황소야, 호랑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약속은 무슨 약속? 사람들은 우리 젖도 짜가고 우리를 죽여 고기를 먹으니 믿을 수 없어. 소나무야, 호랑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잘못한 것 아니냐? 사람들은 우리를 잘라 집이랑 가구를 만들고 마구 괴롭히니 지키지 않아도 돼. 그때 토끼 한 마리가 깡충거리며 길을 가고 있었어. 토끼야, 잠깐 내 말을 좀 들어보렴.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줬더니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토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호랑이님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거 참, 몇 번을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원래 여기에 쏙 빠져서.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훌쩍 뛰어서 구덩이 속으로 쏙 들어갔어. 나그네님, 어서 가던 길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위험한 약속은 하지 마세요. 토끼야, 고맙다. 나그네는 토끼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가던 길을 마저 갔어. 아이고 선비님 잘못했어요. 꺼내주세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옛적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가 살았어. 아니 그렇게 매일 잠만 잘 거요? 그러려거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에이,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화가 난 게으름뱅이는 그 길로 집을 나섰어. 한참 가다 보니 허름한 집에서 웬 할아버지가 소머리탈을 만들고 있더래. 영감님, 그 참 신기하게 소와 똑같이 생겼네요. 한 번만 써보면 안 될까요? 네, 그만두시오. 잘못 쓰면 큰일 난다오. 게으름뱅이는 소의 탈을 빼앗아 머리에 뒤집어 썼어. 그랬더니 글쎄, 게으름뱅이의 몸이 그냥 그대로 스르르 소가 돼버렸지 뭐야.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하고 소리쳤더니 음메 음메 소 울음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겠어. 히랴 히랴. 할아버지는 소를 끌고 가 농부에게 싼 값에 팔았어. 농부가 소를 막 끌고 가려는데 할아버지가 은근히 귓속말로 말했어. 이 소는 무를 먹으면 죽는다오. 절대로 무밭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다음 날부터 하루 종일 일만 했어. 논 갈고 밭 갈고 수레 끌고 쟁기 끌고 날만 새면 끌려나가 어두워질 때까지 고되게 일을 했지. 아이고, 힘들어. 하도 일이 힘들어서 소리라도 지르면 음메 음메 울음소리만 났어. 이리야 이리야, 어서 움직이지 못해? 진작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다음 날 게으름뱅이 눈에 무밭이 보였어. 이 소는 무를 먹으면 죽는다오. 절대로 무밭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평생 소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게으름뱅이는 무밭으로 가서 무 한 개를 입으로 물고 쑥 뽑았어. 그리고 아작아작 씹어 먹었지. 무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무를 먹었더니 죽는 게 아니라 도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바람에 소의 탈도 벗겨져 땅에 툭 떨어졌지. 아이고, 이제야 살았구나. 게으름뱅이는 농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고 나서 곧바로 고개를 넘어 집으로 돌아왔어. 게으름뱅이 아내도 반가워서 달려나왔지. 여보, 용서하구려.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리다. 아내는 새 사람이 된 남편을 보자 눈물이 나왔어. 게으름뱅이는 부지런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어. 그럼 그렇지. 또 게으름 피우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개와 고양이. 어느 마을에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가난한 할머니가 살았어요. 하루는 강에 나갔다가 어부에게 잡힌 잉어를 봤어요. 아이고, 가여워라. 아이, 눈물을 흘리네. 마음 착한 할머니는 돈을 털어 잉어를 산 뒤 강에 놓아주었어요. 그러자 강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나더니 한 아이가 나와 말했어요. 할머니,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은혜로 이 용궁 구슬을 드릴게요. 알고 보니 놓아준 잉어는 용왕님의 아들이었어요. 용왕님의 아들이 준 용궁구슬은 참 신기했어요. 쓱 비비며 집 하고 말하면 집이 된 거고, 쓱 비비며 쌀 하고 말하면 쌀이 생겼어요. 용궁구슬 덕분에 할머니네 집은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이웃마을 욕심쟁이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여기 그렇게 신기한 구슬이 있다면서요? 그
구슬 좀 보여줘요. 아이고, 구슬 참 예쁘네요. 욕심쟁이 할머니는 몰래 용궁 구슬을 가짜 구슬과 슬쩍 바꿔놓고 달아났어요. 용궁 구슬이 없어지자 할머니는 예전처럼 다시 가난해졌어요. 멍멍! 그 못된 할머니가 가져간 게 틀림없어. 우리가 찾으러 가자. 개는 고양이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 욕심쟁이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고양이는 헛간에 들어가 우두머리 쥐를 붙잡고 말했어요. 구슬을 가져오지 않으면 모두 잡아먹을 테다. 쥐들은 뿔뿔이 흩어져 할머니 집을 뒤져 구슬을 찾아왔어요. 멍멍! 우리가 구슬을 찾았어. 어서 가서 할머니께 전해드리자. 고양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개에게 업혀 다시 강을 건넜어요. 한참 강을 건너던 개가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고양이야, 구슬 잘 물고 있지? 구슬 잘 물고 있어? 고양이야, 왜 대답 안 해? 할머니가 있어. 풍덩! 그 바람에 그만 구슬이 강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까짓 구슬 알게 뭐야? 멍멍! 개는 툴툴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고양이는 날이 저물도록 강가를 서성이다 물에 떠밀려온 물고기를 덥석 물었어요. 마침 배도 고픈데 잘 됐다. 고양이가 물고기를 한 입 꽉 물자 물고기 배에서 용궁 구슬이 툭 튀어나왔어요. 고양이 덕분에 할머니는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구슬을 찾아준 고양이를 집 안에서 길렀어요. 그 뒤로 고양이는 집 안에서, 개는 집 밖에서 살며 서로 으르렁거린답니다. 청개구리. 옛날에 말썽쟁이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청개구리는 엄마 말은 듣지 않고 뭐든지 거꾸로 했어요. 서라면 앉고, 앉으라면 서고, 오라면 가고, 가라면 오고. 얘야, 더우니까 연못에 들어와 수영 좀 하렴. 싫어요, 싫어. 얘야, 이제 풀숲으로 가렴. 싫어요, 싫어. 얘야, 청개구리는 이렇게 우는 거란다. 개굴개굴, 개굴개굴. 싫어요, 싫어. 저는 이렇게 울 거예요. 굴개굴개, 굴개굴개. 얘야, 밤이 깊었으니 조용히 하고 어서 자자꾸나. 싫어요, 싫어. 노래나 불러볼까? 굴개굴개 개구리 랄랄랄랄라. 말 안 듣는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죠. 병이 점점 더 깊어지자 엄마는 청개구리를 불렀어요. 얘야, 내가 죽거든 산 말고 꼭 냇가에 묻어다오. 엄마는 무엇이든 거꾸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산에 묻어주길 바라며 냇가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개굴개굴 엄마 개굴개굴 내가 너무 말을 안 듣고 거꾸로만 해서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엄마의 마지막 말씀만은 꼭 들어드릴 거야. 그 뒤로 청개구리는
비가 오면 개굴개굴 더 크게 울어요.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랍니다. 엄마, 개굴개굴. 핑크퐁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